석 206인 중 찬성 185인, 반대 6인, 기권 15인으로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경안이 오늘 새벽 통과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한 지 정확히 2주 만인데요. 오늘 새벽 본회의 전광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 전 국민 지급은 표퓰리즘이다. 재정 건성성이 나빠진다고 했던 통합당 의원들 가운데 일부가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의원들이 반대를 했고요. 또 일부는 노란색, 기권을 했습니다. 소신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회색으로 되어 있는 이름들이 눈에 띄죠. 국회의원 290명 가운데 84명, 84명은 아예 본회의장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직 20대 국회의 시간은 남아있죠. 마지막 한 달이라도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을 다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을 하나씩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이 방송 캡처를 하셔가지고요. 부장의 말씀처럼 한 번쯤 이름을 더 보시고 제 얼굴도 자꾸 보면 정이 들겠죠. 이번에 통과된 추경 총 12조 2천억 원입니다. 정부가 처음 제출했던 규모에서 4조 6천억 원이 늘어났는데요. 당초 정부가 3조 6천억으로 계획했던 국채 발행액은 3조 4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대신 세출 조정을 1조 원에서 1조 2천억 원으로 더 늘렸는데요. 이렇게 늘렸습니다. 연가보상비 등 공무원 인건비를 820억 원 절감하고 유가 추가 하락에 따라 유류비를 730억 원 감액하며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SOC 사업의 연부율 조정을 통해 약 2천억 원을 감액하는 등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중심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제는 통과된 예산을 지급하는, 집행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는 국민들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얼마를 받는지가 제일 궁금하죠. 이건 가구 수에 따라 다른데요. 1인 가구는요 40만 원, 그리고 2인 가구는 60만 원을 받습니다. 3인 가구는 80만 원, 그리고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먼저 준 지원금이 있으면 조금씩 다른데요. 정확한 건 5월 4일부터 운영이 되는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 취약계층은요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줍니다. 정부가 이미 명단과 계좌번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곧바로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그 이외의 가구는 신용, 체크카드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봐야겠죠. 일단 세대주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족이 여러 명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세대주가 신청을 해야 하고요. 지급 방법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먼저 이렇게 신용카드로 받고 싶다라는 분이 있겠죠. 이렇게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받기를 원한다면 5월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 가능한 업종, 또 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나는 카드로 받고 싶은데 인터넷 뱅킹이나 이렇게 온라인에 좀 익숙지 않은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5월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 직접 가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대신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길 원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분들 역시 5월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런 분들도 있을 텐데요. 기부하고 싶다. 간단한 방법은요.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다는 못하겠고 일부만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지원금을 신청을 할 때 나는 얼마를 기부하겠다. 그 액수를 정하면 됩니다.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나는 지원금보다 더 많이 기부하고 싶다. 이런 분도 있을 텐데요. 지원금을 받은 다음에 이 근로복지공단을 가서 더 많은 액수를 기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인 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이 돼서 이 코로나19로 실직한 사람들의 실업급여 혹은 기업에 제공하는 고용안전자금 등에 활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2차 추경안이 통과되자마자 정부는 3차 추경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21대 첫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 민주당은 남은 20대 국회에서 이 주요 법안들을 더 처리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 최소 한 번은 본회의를 더 열고 이걸 꼭 처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 원포인트 개헌안이 발의되었지 않습니까?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헌법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5월 9일이 데드라인이라서 그날이 토요일이고 그래서 5월 8일쯤 어떻게 결과가 나오건 간에 처리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헌법 정신을 준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잊고 있었을 텐데 지난 3월 6일이었죠. 이 민주당 강창일 그리고 통합당 김무성 의원이 주도해서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말하는 겁니다. 아직 이 안은 단 하나의 내용만 담겨 있는데요.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에 국민을 포함시킨 겁니다. 자, 현행 헌법에는 국회 제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헌법을 제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 이상도 발의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개헌의 핵심인 대통령 중임제나 지방분권 등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여야가 이렇게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처리를 한다면 21대 국회에서의 개헌 추진 동력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5월 11일부터 신청, 13일부터 지급입니다.